자, 안녕하십니까. 여론튜브입니다. 오늘은 지포스와 라데온과 지포스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 등 고사양 PC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한 10년 전쯤에는 성인들도 포맷이나 PC 조립도 주변 수리점에 돈 주고 맡길 정도로 사람들이 PC 하드웨어에 관심이 없고 혹은 PC를 만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초등학생들조차도 PC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많고 직접 조립까지도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포스와 라데온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까요? 한 12년 전쯤에는 지포스 MX440이나 지포스 FX 5200 등의 MX FX 시리즈가 유행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MX 시리즈에서 게임이 렉이 걸려서 동네 컴퓨터 수리점에 연락을 하면 지포스 6200 또는 지포스 6600 등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픽카드에 크게 신경 써가면서 게임을 하던 시절이 아니었고 RPG 게임들이 오늘 내일 출시하는 RPG 호황기였습니다. 제 기억상에는 지포스 6600 정도면은 아무리 최신 게임이라도 그냥 설치하고 실행하면 딱히 불편함 없이 다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지포스 8800GT라는 제품이 나오고 같은 성능의 9800GT라는 제품이 리네임되어 등장하였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성비 최고의 제품으로 자리했던 시리즈입니다. 더 높은 가격에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더라도 9800GT 정도면 모든 게임이 가능했고, 가격 또한 새로운 시리즈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ATI 라데온 4000 시리즈라는 강적이 등장합니다. 사실 현재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게임을 즐겨하던 분들은 흔히 들었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임은 지포스, 영상은 라데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색 안경이라면 색 안경일 수도 있지만 표시된 스펙의 수치는 숫자일 뿐, 실제로 게임을 돌려보면 확실히 게임에서는 지포스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게임이 지포스에 최적화되어 제작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게임 개발자가 아니라서 확신은 못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ATI 라데온 4000 시리즈가 출격된 그 시점에는 AMD CPU와 ATI 라데온 제품의 이미지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바뀌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같은 가격이면 지포스보다 라데온을 구매하는 것이 더 상위 라인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같은 성능이면 지포스보다 라데온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강의 조합이었던 인텔, 지포스 조합에 AMD, 라데온 조합이 어느 정도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데온 4750, 라데온 4770, 라데온 4830, 라데온 4850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으며, 제조사 역시도 히스 혹은 사파이어 등과 같이 인기 제조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NC소프트의 아이온이라는 온라인 게임이 출시하면서 지포스 계열의 아이온 그래픽카드 제품이 출시되었으나, C9이라는 논타겟팅 RPG 게임이 출시했을 때는 라데온 계열의 C9 그래픽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각종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게임용 조립 PC에 대한 견적 요청을 하면은 업체가 아닌 유저들이 AMD와 라데온 조합을 적극적으로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조합은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났고 한국인은 가성비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포스에서 9800 시리즈를 졸업하기 위해서 GTS 250이라는 제품을 출시하였고, 모든 PC방에서 해당 제품을 믿고 장착하였지만 발열이 너무 심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후에 발열을 개선하여 GTS 450이라는 제품으로 다시 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패키지 게임이 아닌 한국 온라인 게임에서도 슬슬 라데온 시장에 적응해가고 있다라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두 PC를 가져다 놓고 각각 지포스와 라데온을 장착한 뒤에 테스트를 해보면 지포스의 프레임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 탓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인식 탓인지 PC방에서는 라데온을 사용하는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게임 한두 개가 라데온에 맞춰졌다고 해도 그 외의 모든 게임이 지포스에서 잘 돌아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거라 생각한 것도 있을 거라 봅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라데온만의 문제라기보다는 AMD CPU와 인텔 CPU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둘 다 인텔 CPU를 사용했을 때조차도 라데온보다 지포스가 프레임이 안정적이라는 테스트 결과가 다수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디아블로3와 블레이드 앤 소울의 시대가 왔고 PC는 그에 맞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롤이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는 PC 사양이 높지 않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GTS 660 정도에서 온라인 게임의 사양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고 그 뒤로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대의 강적, 현재의 PC 초 업그레이드 시대를 만든 배틀그라운드가 출시하게 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최적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그 사양 이상을 웃돌았고, 결국 GTS 1060, GTX 1080, GTX 1080 Ti와 같은 초고사양 PC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확실히 현재의 지포스 사양에 비빌만한 라데온은 조금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PC의 용도가 거의 게임기에 가까웠다면 현재는 멀티미디어 용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유튜브,
그래픽 작업, 동영상 작업 등 이전처럼 하루 종일 주구장창 게임의 용도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1080과 같은 고사양의 그래픽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PC를 새로 맞추신다면 지포스 계열과 라데온 계열 중 어떤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고르실 건가요? 간단한 이유와 함께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